7년간 전 세계 병원을 떠돌며 딸의 청력을 찾아 헤맨 독일 아빠, 한국에서 마침내 찾은 충격적 진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르쿠스 바이어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딸 레아가 7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아이를 깨우려고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깊이 잠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이가 저희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큰 소리를 내도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함부르크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고 일주일을 기다린 후 의사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선천성 신경성 난청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가 이제야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아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듣고 말했던 아이였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인공아웃 수술을 권했습니다. 귀에 전자장치를 심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후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레아는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재활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했습니다. 몇 달을 더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점점 더 내성적이 되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집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독일 최고의 병원에서 받은 진단과 치료였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다고 아이가 적응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레아를 돌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저 역시 치료비 때문에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딸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끝에서 만나게 될 놀라운 진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저는 더 이상 독일에서만 기다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유명한 병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썼고 독일 의료진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스위스 취리히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앞선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병원이었습니다. 검사비만 해도 독일의 2배가 넘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정밀한 검사를 다시 한번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독일에서와 똑같았습니다. 선천성 신경성 난청이며 인공아웃 수술이 최선의 치료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유명 병원에서는 최신 장비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친절했고 설명도 자세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은 또다시 같았습니다. 다만 인공아웃의 종류를 바꿔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 고성능의 최신 제품이 나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받기 위해 한 달 넘게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호텔비와 치료비로 저축해둔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수술 후 몇 주를 기다렸지만 레아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의사들은 첫 번째 수술로 인한 흉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싱가포르였습니다. 아시아 의료 허브라고 불리는 곳에서라면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똑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미 2번의 수술을 받은 레아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더 이상의 수술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이 쓴 돈은 집값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함부르크에 있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아내의 얼굴에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레아는 이제 11살이 되었는데 또래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씩 레아가 아주 작은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TV 소리가 작을 때나 멀리서 나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의사들에게 말했지만 인공화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선천성 난청이 맞는 것일까요? 그때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 김철수 씨였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특히 이비인후과 분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형수술로만 유명한 줄 알았던 한국이 실제로는 정밀한 미세수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귀 관련 수술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의 최고 병원들을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친구 중에서도 해외에서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의사들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서양 의학이 정형화된 진단과 치료에 의존한다면 한국 의사들은 더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환자를 살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차이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미 4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며 실망만 했는데 또다시 돈을 쓰며 헛된 희망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를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혼자 방에 있었고 예전처럼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서울대학교 병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곳의 이비인후과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로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경력을 보니 모두 세계적인 학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며칠 전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희망 고문은 견딜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딸의 병 때문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3월 저는 레아와 단둘이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아내와의 이별 후 몇 주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한국행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과 들리는 한국어 소리가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미리 연락해둔 통역사가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어와 독일어를 모두 구사하는 분이었는데 저희 사정을 들은 후 매우 친절하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에 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당일에 바로 진료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접수 직원들도 외국인 환자를 대하는데 익숙해 보였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고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박민호 선생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 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레아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의사들은 대부분 이미 내린 진단을 확인하는 시기였다면 박 교수님은 처음 보는 환자인 것처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미국, 싱가포르에서 받은 모든 검사 결과와 수술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박 교수님은 각각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레아가 가끔 작은 소리에 반응한다는 제 관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검사들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최신 장비를 이용한 CT와 내시경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최고라는 장비들로 검사를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검사들이 일반적인 난청 진단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번에는 귀의 해부학적 구조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다음 날 예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레아와 함께 있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레아도 제 마음을 아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이 역시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은 검사와 수술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검사 당일 박민호 교수님과 의료진들이 레아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정밀한 장비들이었습니다. 3차원 CT 촬영부터 시작해서 귀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미세 내시경까지 독일에서도 보지 못했던 최신 기술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자세였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검사 과정에서도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 교수님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전문의들과도 함께 상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협력적인 진료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박 교수님이 결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박 교수님의 첫마디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말과도 달랐습니다. 레아의 청력 손상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귓속 깊은 곳에 아주 작은 종양이 있어서 청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7년 동안 세계 곳곳의 유명한 병원들을 다니면서 받은 진단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천성 신경성 난청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긴 작은 종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종양이 너무 작고 위치가 특수해서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3차원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신경 주변에 생긴 양성 종양이 신경을 눌러서 청력 장애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종양 자체는 생명에 위험하지 않지만 위치상 청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양을 제거하면 청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레아가 가끔 작은 소리에 반응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종양이 신경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 아니라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나 특정 주파수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지만 작은 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독일에서 받은 인공아우 수술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수술로 인한 흉터와 인공장치가 정확한 진단을 방해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7년간의 고생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가정 파탄까지 모든 것이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고생이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침내 정확한 원인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레아가 다시 들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박민호 교수님은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 어려움도 솔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매우 섬세한 곳이라서 미세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신경뿐만 아니라 안면신경과도 가까이 있어서 수술 과정에서 다른 신경에 손상을 줄 위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 의료진들의 미세 수술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술을 수백 번 집도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미경을 이용한 정밀 수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철저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 3차원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어서 예상되는 모든 상황을 미리 검토했습니다. 마취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팀을 이뤄서 협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레아를 수술실로 보내면서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해답을 찾았다는 희망과 함께 수술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박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중간 간호사가 와서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박 교수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성공적으로 종양을 제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청신경이나 다른 신경에는 손상이 없었고 예상보다 종양이 깔끔하게 떨어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술 직후 레아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의료진이 레아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아빠라고 부르자 레아가 고개를 돌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완전한 청력 회복까지는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로 압박이 해소되었지만 오랫동안 눌려있던 신경이 정상 기능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비는 넘겼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레아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7년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모든 고생과 절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정확한 진단과 뛰어난 수술 실력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수술 후 첫 주 동안은 조심스럽게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레아의 청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만 들렸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작은 소리까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과 의료진들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만족해했습니다. 2주차에 들어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아가 병실 밖에서 나는 발소리를 구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호사가 오는 소리와 의사가 오는 소리를 다르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아이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침묵 속에 살았던 아이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가 되자 레아의 청력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수술 전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던 고주파 소리까지 모두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도 이런 완벽한 회복은 드물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독일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레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화상통화로 레아가 직접 엄마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화면 너머로 눈물을 흘리며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즉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후회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레아의 완전한 회복을 본 후에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퇴원하는 날, 박 교수님과 의료진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의료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레아와 함께 서울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후 처음으로 도시의 소리들을 경험하는 모습이 신기해 보였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레아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새 생명을 선사해준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레아도 한국에서의 시간이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포옹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아픔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후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레아는 그동안 못했던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고 음악을 듣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레아의 성격이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했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독일의 병원에서 레아의 상태를 확인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도 완전한 회복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처음 진단이 잘못되었고 한국에서 받은 치료가 정확했다고 말입니다. 독일 의료계에서도 한국의 미세수술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희는 가족 여행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관광객으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레아는 한국 음식도 맛보고 전통 문화도 체험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박 교수님과 의료진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레아의 건강한 모습을 보시고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레아가 연습해온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할 때 모든 분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희 가족에게 두 번째 고향과 같은 의미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관광도 하고 박 교수님께 안부도 전합니다. 레아는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가족은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치료가 단순히 의학적 성공을 넘어서 저희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분열에서 화합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끌어준 한국의 의료진들에게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